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거나 만성 폐질환과 신부전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출퇴근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걱정입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집으로 돌아간 중국 유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2주간 기숙사 자가격리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서울 지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에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서울 재활병원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재활병원 앞을 찾았습니다. 병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지나다니는 행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재활치료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은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I just want to know when they reopen the building. That's all I want to know. I could have asked the lady that was going in there because she works here. 은평구 소재의 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7명과 서울 재활병원 재활치료사 1명입니다. 재활치료사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동 동선도 공개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잘 안 쓰고 다녔는데 어제 확진자 나오고 나서부터 쓰고 있어.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우리 아들이 걱정하지. 손님이 아침에도 많았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은평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방문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한 3, 4배 정도의 이용 주민들이 많이 느셨어요. 보건소와 통화가 힘들다는 민원도 나오는 상황. 서울시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을 느끼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느껴져가지고 진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씀이시지. 열도 없거나 다른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은평구는 이번 달 은평 성모병원과 서울 재활병원을 방문한 주민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은 보건소와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런가 하면 김포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도시철도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내 방역 수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쪽에 놓인 손소독제를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확진자가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전파 때문에 겁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사람 좀 덜 할 때 지금 내가 출퇴근하고 퇴근도 좀 일찍 하는 거예요.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방역 수준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도시철도 측은 역사 소독을 하루 1번에서 2번으로 늘렸습니다.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역사 내 손 소독제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열차 내부 소독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손잡이나 의자처럼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모두 소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기지에서 소독을 마치고 출발한 차량은 반대편 종점인 김포공항역에서 돌아올 때도 또 한 번 소독을 거치게 됩니다. 순수하게 방역만 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추가 5명을 해서 10명이 계속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도시철도 탑승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에서 나온 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풍무동에 거주하는 5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14개월 딸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5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장소는 모두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25일 발생한 인천 지역 3번째 확진자, 직업이 중국인 대상 관광 가이드죠? 네, 맞습니다. 그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요. 지난 1월 31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이 남성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가이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중 4차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였습니다. 네. 예, 그 25일 열린 인천시의 이제 브리핑에서 시 방역 당국은 이제 이번 확진자가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현재 이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감염 경로 그리고 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이 확진자의 동선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해당 남성은 이제 중국인 대상 가이드인데다가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인 그 1월 31일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만 다녔다고 하는데요. 예.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인천의료원 선별진료소와 길병원 선별진료소, 송내과, DH 메디컬 약국을 방문했고요. 그 병원을 가기 위해 걸어서 도하역을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동할 때는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하지 않았고요. 걷거나 택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이 추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는 진행이 됐나요? 네, 그 이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확진자의 어머니와 의료진 등 이제 23명인데요. 다행스럽게도 23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성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 격리가 해제된 상태인데 단 확진자의 어머니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선별진료소 근무자인 이제 의료인은 그 레벨 D 등급의 보호복을 입고 현재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 지역 내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3번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3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의 발표대로 2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그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증상을 보여서 인천의료원에 이제 격리 치료를 받았죠. 예. 국내 1번 확진자이자 인천 1번 확진자인데요. 지난 2월 6일 완치돼서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인 이제 2월 22일에 2번째 확진자가 나왔고요. 25일 그 3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수로는 3명이고 그 이제 확진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완쾌된 그 확진자를 제외한 현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로는 2명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회 일정을 축소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임시회 오는 3월 4일부터 이제 14일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회계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인천시 의회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요. 먼저 그 임시회 일정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로 그 8일 일정으로 축소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시정 질문도 다음 회기로 연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지역 상황 이재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오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동도 중단했는데요.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네, 부천의 한 신발 제조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기계들이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공장이 휴무에 들어간 겁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공장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왜 멈춰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공장은 2주째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제갑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도 전화를 하면은 뭐 2사람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일주일은 더 공장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200에서 250쪽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회사도 그렇지만 직원들한테도 지금 엄청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체가요. 네, 그렇군요. 이 금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전적인 피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희 뭐 관리비니 직원들 월급이니 뭐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앞으로 해야 되려면 이제 큰일입니다.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3월달, 4월달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뭐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이어진다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다 폐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제조업들 조그만 데는 지금 신경들을 안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돈 같은 것도 좀 빌리려고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신용이 있어가지고 빌릴 수 있지만 저희보다 못한 데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급한 거는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놀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거는 뭐 재난이나 마찬가지라서 직원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무임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내가 노동부를 가보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보름씩 놀면은 200만 원 받는 데서 100만 원씩 못 받아가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직원들은 또 곤란하고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방학 기간 집으로 돌아간 중국 유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 공항 콜밴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학생 3명이 내립니다. 몇 시간 전 인천 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기숙사로 들어간 학생들은 발열 체크와 가방 소독을 마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지난 24일부터 중국 유학생 자가 격리를 시작한 대진대는 현재까지 60여 명이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당초 98명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30여 명이 입국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자가 격리된 기숙사 건물입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2주간 이곳에서 대학 측이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으며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진대는 자가 격리 기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물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30분간 기숙사 인근 제한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관리도 힘쓰고 있습니다. 생필품 미리 다 지급됐어요. 뭐 수건이며 물이며 다 그 안에 있던 것들. 이제 그 도시락 먹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나오면 산책하러 나올 때 저기 따로 이렇게 나오고요. 가지고 나오고. 포천시도 기숙사 인근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시청 직원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발열 체크 등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며 혹시 있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지도를 하고 또 혹시라도 보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 1명 포함해서 시청 공무원 해서 2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진대는 자가 격리가 끝나는 2주 후에는 기숙사 소독을 통해 재학생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측이 권유한 입국 날짜에 못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휴학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사망자 수도 함께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사망 사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사망자는 12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성별을 보면 12명 가운데 남성이 9명, 여성이 3명입니다. 전체 12명 중 10명이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됐는데요. 이들은 만성 폐질환, 신부전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로 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인 30, 40대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11번째 사망자인 35살 몽골인 남성은 국내 첫 외국인 사망자로 중증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숨을 거둔 세 번째 사망자 41살 남성은 회사에서 야근까지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망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현재 10여 명이 중증 환자 혹은 자가 호흡 자체가 불가능한 위중 환자로 분류돼 치료 중인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번에는 지역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대부분은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나왔는데요. 경북 지역 복지시설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사망자는 모두 7명, 확진자는 무려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신천지 교회 관련자로 26일 숨진 70대 남성 역시 이곳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송에선 한 교도소에 근무하던 27살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수감자와 직원 모두 격리에 들어갔고 칠곡과 예천, 청도의 복지시설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시설 감염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3개의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또는 가족이 신천지 가족이 있어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렸고 시민단체들은 감염자가 나온 건물을 통째로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조치를 취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밀폐된 장소에 여럿이 함께 생활하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특히 더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접촉을 줄이는 격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고 이건 그 안에 그냥 확산이 되는 거를 사실 포기하는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조치로밖에 안 보여요. 복지부나 보건당국 조치가 되게 무책임했다라는. 잇따른 집단시설 감염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들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귀국 후 엿새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26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경북 지역 확진자는 모두 29명입니다.
의성이 20명, 안동이 5명, 영주와 상주, 영덕, 예천이 각각 1명입니다. 문제는 2차 감염입니다. 의성에서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안동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2차로 입국한 안동과 청송, 영주, 문경 지역 순례자 19명을 청소년 수련원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2차 순례단에 대해서 하그린파크에 지금 입소한 19명에 대해서 어제 검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거로 보는데 결과는 통보받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출국했던 경주와 영천 지역 순례단 31명은 27일 입국과 동시에 토암산 자연휴양림과 운주산 자연휴양림으로 격리될 예정입니다. 경주가 20분, 영천이 11분입니다. 공항에서 1차 검역을 실시하고 토암산 자연휴양림으로 우리시 보건소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 경북 지역 순례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열이 나도 진료를 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료진의 추가 감염 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했지만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시청에 업무차 수시로 장시간 들렀던 33살 김모 씨.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열이 지속되면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진료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도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 만여 건 이상의 검사까지 밀리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단순 고열은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고열 환자가 달갑지 않기는 동네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받고 간 환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이른바 낙인이 찍혀 병원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고 주제적으로 그냥 왔다만 가셨거든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부산에서는 요양병원 관계자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관련 부산 12번 확진자의 근무 장소로 지난 24일 새벽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인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병원 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던 중 요양보호사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서 중증 환자들을 밀접 접촉한 간병인입니다.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모두 26명. 환자들 간 집단 감염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와 환자와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만 이 공간에 감염 위험이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어서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 어르신들을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 1인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소재 나눔과 행복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비롯해 의료진 등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산시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6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부산의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이 중 45%에 달하는 25명이 온천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회 수련회를 갔던 사람이 150여 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추가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지부진했던 부산 내 신천지 관련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하여 어제 저녁에 716명의 명단이 부산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이 중 중복 명단과 타 지역 등의 명단을 제외하고 502명에 대해서는 예배 참여, 정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부산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부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산 내 음압병상수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69개. 확진자 55명이 입원하면서 남는 병상수는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부산의료원 540여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간 연기됐죠. 학사 일정이 연기되고 학원들의 휴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 지역 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 휴원과 초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등원 학생들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휴원이 길어질 경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맞벌이 하다 보면은 서로 아기를 맡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쉬는 것보다는 그냥 군데군데 가까운 좀 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정도가 좀 오픈을 해서 좀 아이들 좀 돌보미 서비스라도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지역 유치원들은 휴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부분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마음들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게 또 아니니까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거든요. 맡기면서 불안해하고 이게 빨리 국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서 이게 좀 빨리 좋아졌으면. 각 지역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원과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 도교육감은 무작정 휴원과 개강 연기만 권고하기보다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기본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손 씻는 것,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를 나누고 볼 때 이걸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면 학교는 아이들이 모이면 불안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도 안전한 곳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 여기에 어린이집과 학원들까지 휴원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119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를 본 시민들이 감염증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 입구.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과 한 시민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을 거부한다며 지인에게 알려줍니다. 네, 우리 동네 지금 부산은행 안에 여자 하나 들어가고 있잖아. 확진자인가 봐. 방호복 입은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있다 지금 안에. 이 영상은 한 여성이 기침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119 구조대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환자를 이송합니다. 일본 주민들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관리소 측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는 안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이처럼 보호복을 착용한 119 구급대원들을 목격한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합니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방호복 입고 약간 불안해요. 지난 23일부터 모든 119 구급대원들은 일반 환자 이송에도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50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감염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해 2차 감염을 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한몫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은 더욱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방본부는 24일 오전 9시부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상대책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영유아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유아의 경우 감염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노끈으로 묶인 출입문이 이중으로 잠겼습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가 다녔던 곳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는 태어난 지 16달 된 여자아이도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26일 오전 기준 34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9살 미만은 3명입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19살 이하 환자 비율이 전체의 2%로 증상도 약한 편입니다. 이처럼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으로 예상합니다. 성인의 경우 바이러스의 염증 반응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상도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폐렴과 같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성인에 비해 낮았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발표된 바로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면역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증상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휴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다시 운영할 경우 영유아 환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부모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됐죠. 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마스크의 올바른 활용법, 장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코리안 필터의 줄임말 KF 마크 여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마스크가 KF 마크가 달린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마스크가 일반용 마스크인데 두께만 비교해 보면 일반용 마스크가 훨씬 얇고 앞면에 주름도 많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KF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적용한 겁니다.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F 마크 뒤에는 80, 94, 99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나 바이러스를 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당국은 KF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일반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80 이상을 권유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아예 안 끼고 다닐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마스크라도 방한용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지침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사용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착용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극장과 대중교통 같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경우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식 환자나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공기 유입량이 조금 높은 KF80 정도를 착용해 줄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이지만 한두 시간 정도 착용하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았을 경우는 한 번 더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착용하면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보통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쓰게 되면 그 안에 침이 고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6시간이나 7시간마다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마스크를 빨거나 말려서 다시 쓰는 방법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정확한 마스크 사용법은 각 보건소 등에서 홍보하는 공식적인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있는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결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